이 컨텐츠는 역자가 번역을 하면서 겪게 되는 좌충우돌 삽질 이야기입니다. 역자의 무지에서 시작하여 깨달음을 얻어가는 성장 드라마를 표방합니다. 원서나 번역서 관련 도서를 소개하면서 간접 홍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특정 회사나 특정 단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시청할 경우 못생김이 옮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번역하는 개발자의 신상재입니다. 오늘은 왜 면적을 S라고 하죠?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우선 이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글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보세요. 일단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제가 번역을 일단 한 내용 가지고 베타 리딩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베타 리더가 여기 있는 이 문장 내용 좀 이상합니다 라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일단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요 그림은 그 책에 있는 예시 그림이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편집자가 교정을 하기 이전의 문장이기 때문에 다소 좀 거칠긴 하지만 일단 내용 위주로 좀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SX를 살펴봅시다. 이 함수는 원래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역도함수 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문자 f를 써서 fx와 같이 표기합니다. 위의 설명에서는 사각형의 면적 스퀘어를 의미하기 위해 대문자 s를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제가 썼었거든요.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이 문장에서 뭐가 틀렸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사각형의 면적을 의미하기 위해 대문자 s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면적 부분에 제가 영어로 스퀘어라고 병행 표기를 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왜 이 내용이 틀렸을까요? 일단 내용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면적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스퀘어가 아니라 에어리어죠. 스퀘어는 수학에서 제곱을 의미하거나 정사각형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원서에는 없던 영어 단어 병행 표기를 제가 과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없던 내용인데요. 제가 수학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식 한자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원래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영어를 병행 표기를 많이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 부분에 S에 해당하는 단어를 제가 넣고 싶었던 거예요. 원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스퀘어를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관련 출처를 밝히면은 그 원래 글쓴이도 그분에게도 좀 누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그 원출처는 적진 않고요. 면적 S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길이는 랭스, 넓이는 스퀘어, 부피는 볼륨이라고 설명을 한 자료를 제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큰 의심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쭉 읽어보니까 저는 이때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일단 이게 넓이는 스퀘어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잡히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이렇게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확장해서 생각을 한 게 면적의 단위 변환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그만한 정사각형들이 모여 가지고 전체 면적을 만드는 그런 그림을 제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곱을 의미하는 스퀘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뭐 미터의 제곱, 뭐 야드의 제곱 이렇게 하면 면적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서 이게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면적은 스퀘어가 아니라 에어리어다 라고 하는 베타 리더의 피드백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그때서야 제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망했다.
이대로 책이 나갔으면은 나는 아마 매장당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일단 잘 모르면 검색을 해야죠. 그래서 폭풍 검색을 좀 해봤더니 표면적이라는 단어를 찾게 됩니다. 표면적, 서피스 에어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찾게 되는데, 아까 베타 리더가 얘기를 했던 면적은 에어리어입니다 라고 했던 거랑 면적은 S다 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피스 에어리어다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했다가, 근데 이거 맥락을 보니까 면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검색어를 조금 바꿔가지고 제가 면적 S 이렇게 찾질 않고 적분으로 찾았어요. 적분을 찾아보니까 서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쩌면 이건가 보다 라고 일단 후보군으로 올려놨죠. 한편 제가 저자에게 질의서를 보내게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던 면적을 의미한 S는 그 S는 뭐에 대한 S인가요? 라고 제가 문의를 했더니 저자도 그 전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면적을 S라고 그냥 수식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뭔지 다들 의식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저자 역시도 여기저기서 좀 찾아보니까 서피스라고 하는 설도 있고 스퀘어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발견이 되나 봐요. 근데 서메이션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메이션이구나 라고 해서 서메이션으로 바꿔서 넣었어요. 실제로 이런 내용을 찾았습니다. 검색어로 면적이나 S를 찾질 않고요, 적분을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때 적분기호 인테그럴은 S를 변형시킨 것으로 합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적분기호이고, 이때 합한다라고 하는 게 영어로 summation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fx는 함수를 의미하고 dx는 x의 구간에 대한 변화량, 여기에 d는 디퍼런셜을 의미를 하고요. 이것을 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라고 하는 문장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summation의 s, 그리고 의미상으로는 그게 그래프상에 있는 면적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얻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베타 리딩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되었기에 망정이지, 이게 출판이 돼서 나갔으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이 문제를 지적을 했을 것이고요. 그랬으면은 그 책에 대한 신뢰도도 급감했겠죠. 원래 저자가 넣으려고 했던 내용이 아니라 역자가 오지랖 떨다가 이렇게 영어로 병행 표기한 내용들이 잘못되면은 원서까지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할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 영어를 병행 표기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자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쉬운 단어일수록 영어나 한자로 교차로 확인을 하면서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릴 것, 이거는 제가 번역하면서 매번 깨닫게 되는 건데, 평소에는 굉장히 쉽게 별로 의심 없이 쓰고 있던 단어가 한자로 쓰고 그 한자를 하나하나 해석을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의미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도 찾다 보면은 거기에 그 기원 같은 거를 보면은 이 의미가, 이 단어가 한국에서 쓰고 있는 의미보다 더 풍부한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단어, 간과할 수 있는 단어일수록 한 번씩 더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또 다른 교훈이고요. 그리고 검색하는 방법도 제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표면적인 검색어보다는 맥락을 고려한 검색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실패했던 이유는 면적을 의미하는 S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면적과 S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스퀘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가 이제 당연하게 맞다라고 저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그 가설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점점 증폭돼서 살이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맥락을 좀 바꿔가지고 적분으로 찾았더니 제대로 된
서메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인 검색어보다는 맥락을 고려한 검색어를 한 번 더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훈은 베타 리더는 좋은 후기를 써줄 사람보다 책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분을 모실 것. 이 얘기는 요즘에 제가 번역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요. 예전에는 베타 리더를 뽑을 때 불특정 다수를 뽑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책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면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책을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쁨 때문에 그 좋지 않은 말들보다 좋은 말씀을 많이 써주세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그 번역을 몇 권 하다 보니까 그 좋은 얘기는 나중에 실제로 책이 필드에 나와서 시장에 풀리고 실제 독자들이 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타 리딩을 할 때만큼은 그 가상의 그 공격자들, 악플러들의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 빈틈을 찾아줄 수 있는 분들을 제가 정말 엄선해서 모시고 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기보다는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나 평소에 면모를 보고 이 분야는 이분에게 의견을 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몰래 섭외를 해서 베타 리더로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베타 리더들도 굉장히 빠방한 분들을 많이 모실 수 있게 돼가지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와 자주 상의하고 상호 보완할 것. 예전에는 그 저자에게 연락을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일본서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자랑 직접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굉장히 달가워하진 않습니다. 그 에이전시가 그래서 그런지 원출판사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과거에 몇 권을 하는 동안에는 항상 에이전시 끼고 출판사 끼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저자분부터 이렇게 SNS 활동을 좀 하시거나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개방적이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에이전시 통해서 질의서를 보내다 보면은 내용이 뭐 합당하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일본 측 출판사의 담당자는 참조로 항상 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상당 부분 그 원서에 보완을 하고 싶은 부분들, 저희 입장에서 보완하고 싶은 부분들을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고요. 그 과정에서도 원서에 있는 정오표도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 책 퀄리티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칭찬도 들었어요, 원저자님한테. 아무튼 그런 힘으로 번역서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오면은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이 과연 보완이 된 내용일까 한번 추측도 해보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면적은 S다의 해프닝이 발생했던 책을 원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굳이 이거를 직역을 하자면은 단기 코스로 배우는 딥러닝의 수학 정도가 될 거예요. 단기 코스 대 와카루 딥러닝의 수학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그 수학책, 인공지능 관련된 수학책 하나 번역한 게 더 있었죠.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된 책인데, 그 책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문이에요. 수학에 집중을 했고, 책 내용에는 소스 코드가 단 한 줄도 나오질 않습니다. 대신에 실습 코드는 별도로 깃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습 내용도 직접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무게를 살짝 덜어내면서 그 부분을 다 파이썬 코드로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식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책에서 봤던 코드들이나 수식하고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저자분이 의도적으로 코드가 나올 수 있는 수식을 뽑고 그 수식에 맞춰서 그 파이썬 코드를 맞춰서 개발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1대1로 매핑이 다 돼요. 책의 내용이랑 수식 그 파이썬 코드에 있는 수식 코드랑 거의 1대1로 다 매핑이 되니까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파이썬 코드 띄워놓고 실행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카이시 마사노리 씨인데요. 영어로 표기하면 거꾸로 쓰겠죠. 동경대 출신이시고요. 일본 IBM에 현재 재직 중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왓슨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소스 코드도 왓슨에서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번역을 하면서 혹시 그 저자 소개 좀 해도 되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덧붙여서 해주시는 말씀은 나 학교 다닐 때 그 바둑 기사였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내용 얘기해도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어요. 앞으로 나올 번역서 소개하겠습니다. 책 이름은 단기 코스로 배우는 딥러닝 수학이라고 그 원래 원서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가제로 쓰긴 했는데 실제로 출간될 때 이 이름으로 나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바뀔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출판사는 위키북스. 책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제가 작업을 했던 프리렉의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보다 수학을 조금 덜어내는 대신에 파이썬 코드가 훨씬 보강이 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을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바로 옮겨와서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지금 이 새로 나올 책 단기 코스로 배우는 딥러닝 수학을 보시다가 조금 더 수학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프리렉의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책을 보고 다음 스텝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빛에서 나오는 인공지능 관련된 그 빨간 책들 있죠, 물고기 책들, 그 책들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번역서의 표지는요, 전에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의 표지를 맡아주셨던 윤인성 님이 한 번 더 콜라보레이션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약간 샤방샤방한 느낌의 표지를 한번 작업을 했다가 조금 더 점잖은 형태로 해보자라고 해서 두 번째 표지를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이런 지금 모자이크로 처리한 것 같은 이미지가 중간 파일로 작업이 되고 있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 오늘의 방송 소재를 만들어 주신 분께 일단 감사를 좀 드려야겠어요. 매트리 님이라고요.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응용수학 통계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신 분이십니다. 그 수학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학교에서 공부도 굉장히 힘들게 하실 텐데 그 와중에 유튜브 영상 찍어서 강의도 해주시죠. 게다가 제가 이거 번역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냐라고 했더니 흔쾌히, 정말 흔쾌히 이거를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사실은 이번 책이 두 번째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할 때도 한번 도와주시고 이번에 단기 코스로 배우는 딥러닝의 수학, 이 책에서도 참여를 해 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한 2주나 3주 간격으로 그 주말 아침에 이렇게 소환을 해 주십니다. 그 영상통화까지는 아니고 대륙간 음성통화로 이렇게 그동안에 발견했던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 다 원포인트 레슨 해주시고요. 상세하게 설명 다 해주시고요. 특히 이게 수학 전공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조금
그 설명이 엄밀성이 떨어진다거나 다른 수학 전공자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을 하면은 괜찮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면적의 S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S는 서메이션을 의미를 했던 거고요. 역자가 오지랖을 떨다가 실수를 한 내용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정말 별것 아닌 내용일 수도 있고요. 좁쌀에 광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컨텐츠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사실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번역서에서 나오는 문장 한 문장들, 그 다음에 단어 한 단어들, 그런 내용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게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사소하지만 좌충우돌 실수하는 이야기들 있으면은 또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